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자, 흔히 죽음보다 두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15분마다 한 명씩 걸리고 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병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치매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네. 한의사 김기루 원장 그리고 이호선 숭실 사이버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아침 여왕 변함없이 김민숙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번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치매하고는 연관이 없으시잖아요. 아직 연세가 그죠? 오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네, 있는데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 같아요. 왜요? 정말 변하시는 모습에 제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예전과 같지 않게 네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실 때 네. 우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마음 같은데요. 혹시 가족 중에 그러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가족 중에 시어머니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네네. 또 제가 젊었을 때 10여 년 전에 예. 시어머니 그러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 지금 생존해 계신데 네네. 두 분 다 예전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변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네네. 또 이제 장례를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두려움. 두렵죠. 예.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외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제가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필름이 끊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다음 날 잠깐 그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괴로운데 치매라는 맞아요. 병은 본인이 살고 계시지만 사실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위에 꼽히는 병이 암이나 뇌졸중이 아니라 치매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치매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요. 네네. 그 삶이라는 게 이제 기억과 관계와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지는데 다른 네네. 질병들은 그런 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제 몸이 예. 문제가 되는 병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치매는 그런 부분들과 점점 단절돼 가면서 가니까 네네. 본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덜 힘들 수 있지만 네네. 본인이 느끼지 못하니까. 모르니까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단절돼 가니까 네.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제 대부분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것은 기억관도 있고 추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져 가면서 네. 그런 관계에서 네. 왜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예.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네. 부인이나 따님한테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뭐 그 상태에서 환자는 뭐 그렇게 괴로울지 우리가 뭐 짐작할 수는 없지만 네. 환자나 환자 보호자 네. 옆에서 뭐 부인이나 이런 친했던 사람들은 정말 예. 가슴이 미어지죠.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데 네.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가족들 고통 사례는 어떤가요? 저는 이 치매를 뭐라고 부르냐? 치명적이고도 매정한 병이다. 전 이렇게 불러요. 네네. 이게 환자 스스로도 가끔 예. 이제 처음에 증상이 시작될 때는 중간중간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굉장히 심리적인 힘든 상황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예. 문제는 이제 그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족들이 사실 이 치매라는 병이 점점 나빠지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물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많은 것들을 조치를 취하면 조금 낫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계속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네. 이 치매라는 병 자체가 예. 인지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네. 예. 정서적으로도 막 변화가 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아버님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망상장애 같은 것이 막 들어오면 뭐 난리가 나죠. 뭐 욕하고 집어던지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뭐 손녀 손자들 앞에서 막 자유행위를 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기 예. 때문에 그럼 뭐 놀랄 노자인 거죠. 그 그렇죠. 사랑스럽던 분들이. 그러니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네. 사실은 이렇다 보니 가족 간에 흔히 치매를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더 예. 안타깝게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부부가 아. 부부를 살해하고 네. 또 아들이 뭐 엄마를 살해하고 막 이런 뉴스 안타까운 뉴스들이 네.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이 네. 이 가족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죽하면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만큼 네. 가족들이 돌보는 자로서 처음엔 열정을 갖지만 그만큼 힘든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점점. 네. 100세 시대다, 또 100세를 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오면서 사실은 더 무서운,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65세 이상은 10명 중에 한 분이 걸릴 정도로 흔하기 때문에 더 문제고 그게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뉴스에서 이제 자막 처리되거나 혹은 그냥 네. 듣는 소리로서 듣는 고령화 사회, 뭐 초고령 예. 사회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요. 예.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환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그 인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고 그런 질환이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네. 그냥 드물게 한 집안에 한 분 뭐 있는 정도라면 예. 요즘은 이제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네. 치매 환자 70세 이상이면은 예. 한 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어이구. 치매 가능성이 있고 예. 80세가 넘어가면 예. 상당히 많은 수가 치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질병으로 분류돼서 치매인 네, 네. 분들도 있고 또 치매와 유사한 행위를 보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이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환자들을 더 자주 봐야 되고 예. 우리가 좀 직면해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는 거. 아, 그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네. 제일 커다란 두려움 중에 하나. 제가 예. 생각하는 문제는요. 시작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 시어머니께서는 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또 되면은 얘, 너 내 돈 어쨌니? 그걸 어디다가 놔뒀는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그게 병이 아니고 그냥 네. 어머니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예. 어머니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병을 키워갔더라 저 같은 경우는. 네. 예.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초기에 좀 진단을 받고 네. 아까 그 이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치료는 안 되지만 네. 좀 늦출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치료 그러면 수술하는 질환처럼 예. 수술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상태라고 치료를 정의를 하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는 점점 더 진행을 늦추거나 예. 혹은 삶의 질을 확보하거나 하는 쪽이 치료의 개념으로 돌아서야 되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에서보다는 요즘 이제 상당히 치료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예. 일상적인 생활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치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이 도대체 치매가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네. 예. 의과대학에 입학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야,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또 이렇게 웃음을 주시네요. 예, 한 예. 80~90까지의 치매를 네.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아. 이제 기본적으로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네. 많은데. 아. 근데 이제 크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뭐 약간 유식해지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예, 예, 아,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치매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 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렇죠. 다른 근육과 골격처럼 서서히 예. 이 퇴화가 되고 네. 또 노화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뭐 예. 점검할 수 있잖아요. 걸어 다닌다든지 앉았다 일어선다든지 하면 관절이 아이고 하든지 뭐 네네.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뇌를 써서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부터 생겨나는 게 종합적인 부분, 그러니까 네. 단순히 기억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기억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떤 상황이다를 판단하는 게 인지인데 예. 그런 거에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고요. 예. 예. 그 외에도 또 종류가 많이 있나요, 치매가 알츠하이머처럼? 네, 그거 말고도 간단히 한 서너 개만 더 할까요? 예, 서너 개 예. 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아침인데 너무 짧게 하면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예. 있는데요. 심하게 우울을 하시거나 뭔가 큰 충격을 받거나 예. 그럴 때 발병률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그런 게 많이 당연히 예. 높습니다. 예. 같은 길을 좀 더 가도 되겠습니다. 예, 예. 세 가지 말씀하시던 중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뇌라고 하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장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만든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 집사람하고 비슷한 건데 그냥 뭐가 생기면 무조건 뇌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소도 네.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의 50% 정도를 무조건 머리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통로가 혈관이기 때문에 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히 뭐 중풍이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병이 생기면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혈관성 치매라고 좀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드물긴 한데 이제 그 루이체 치매라고 해가지고요. 예. 요건 똑같이 그 퇴행성으로 생겨나지만 예. 요건 좀 반응이 격렬합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라든지 시신이라든지 환청, 환각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동반되면서 좀 더 중증이네요. 생겨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뇌의 특정한 구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네. 뭐 그런 치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상성으로 네. 뇌를 뭐 부딪혔거나 다쳤거나 충격을 예, 연세가 받아서. 있으시면 이제 넘어지시거나 네, 하면서 머리를 다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외상성으로 생겨나는 그런 치매들이 있어서 네. 예. 뇌를 다치지 않고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이고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예, 합니다. 예. 자, 아까 그러면은 저 김민숙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환경이 좀 안 좋으면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인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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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뇌가 네. 그런 지금 뭐 스트레스라든지 네. 혹은 뭐 다른 뭐 기운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든지 네. 하면 뇌가 가져가야 되는 기운과 산소를 못 갖고 가게 되니까 네, 뇌가 할 일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요,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하고 싶은 질병 1위 치매,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OX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TV를 많이 보면 치매에 잘 걸린다. 자, 하나, 둘, 둘, 셋. 셋. 올 것 같아요. 왜 X입니까? TV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네. 하니까 이게 네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그래서 안 걸린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V에서 사실 저희도 예. TV를 통해서 정보를 드리긴 합니다만 예. 바보 상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보고 있으면 예. 생각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아기 예. 교육 때도요. 예. 아이들 TV 많이 보면은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듣는 작업을 많이 해라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치매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걸 거의 예방해야지 박사시구나. 하는 생각에 네. 저거는 확실히 TV 많이 보면 안 예.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예. 김규루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둘, 셋. 셋. 뭡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들었습니다. 아, 뭐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 네네. 약간 문장이 이제 예. 너무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짧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예. TV만 많이 보게 되면 네.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TV만 많이 보고. TV만. 네. 그러니까 다른 네. 걸 전혀 안 하고 네. 오로지 리모컨으로 TV를 아. 보면서 팝콘을 많이 먹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건데요. 네. 예. 이제 왜냐하면 TV는 재미난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뭐 뇌가 움직이면서 재미나게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친절한 장비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TV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데 TV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TV만 너무 많이 보면 네. 실험에는 이제 4시간 정도인데요. 하루에 네. 4시간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예. TV만 많이 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운동 안 하시고 너무 TV만 많이 보시는 거는 네. 치매를 네. 불러올 수 있으니까 네. 적절히 운동도 좀 하시고 네. 또 이렇게 좋은 프로를 자주 보시고 그 그러시면 네. 아이들 게임할 때 셧다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TV 1시간 보시고 그렇죠. 10분 움직이시고 그런 걸 이제 정해놓고 보셔야 되겠어요. 예, 네. 국회에서 네. 법으로 네. 정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이호선 교수님까지 4명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 두 번째 읽어주시죠. 두 번째는 고스톱을 치면은 치매가 예방된다.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옵니다. 요거는 확실히 다 당연하죠. 오네, 다. 당연하다. 이거는 뭐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 고스톱으로 치셔야 머리를 회전한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니까. 자, 정답은요? 정답은 일단은 O입니다. 오, 맞네요. 오. 그런데 이것도 예.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도박으로 빠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이죠. 이제 고스톱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일단 먼저 고스톱을 치게 되면은 고스톱을 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낯설은 사람하고 치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TV 뉴스에 나오는 일이고요. 그건 이제 도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하고 사람끼리 만나서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고 예. 예.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예. 옛날 예.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머리도 많이 써야죠. 네, 우리 네. 아침 여왕께서 계산도 해야 되고. 예, 무슨 네. 패를 들었는지 예. 정말 그 밑장을 빼고 있는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다 생긴다면은 네. 예. 고스톱을 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걸 집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다 네. 포함하면 굉장히 네. 종합적으로 머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예. 다만 네. 고스톱도 오락으로 하는 고스톱 있잖아요. 이거 절대 예. 안 됩니다. 게임으로 하는 네. 거. 그 예를 들어 그 컴퓨터나 이런 데서 하는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 점수 있고. 계산 안 되죠. 예. 그다음에 그러네요.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은 네. 딴 데 신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어. 또 너무 많이 따도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그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감과 저쪽 예, 예. 패 내 거 뭐 이런 거 복합적으로 예. 생각해야 안 보이는 되는데. 사람이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항목 짚어주시죠. 네. 다음은 잇몸병이 있으면 치매에 걸린다. 자, 하나, 둘, 셋. 요거 왜 내셨을까? 이제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까 예. 싶은데 저는 X라고 일단 생각이고요. 우리 저 이 교수님은 왜 O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이유는 몰라요. 네. 이유는 근데요? 모르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아가 가지고 있는 게 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예. 이게 치아가 없다는 것, 또 잇몸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예. 게 이게 뇌와의 상관관계가 일단 굉장히 깊고 우리가 저작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씹는 그렇죠. 거. 네, 이렇게 네. 이제 저처럼 이제 그 배가 부른 것보다 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뇌가 이 치아가 짝짝짝짝 움직여서 씹을 때마다 뇌에 자극이 되는데 네, 네. 잇몸이 성치 않고 또 치아가 부실하다는 얘기는 예. 이걸 씹을 때 자극이 덜 간다는 거잖아요. 아. 아무래도 이렇다면 이런 부분이 뇌에도 안 좋지 않을까. 자, 네. 김 원장님 정답은 옵니다. 오고. 예. 어. 우리 이 교수님 설명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 기가 막힌 설명이신데요. 예.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치과협회랑 저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은 이제 이 잇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예. 입이라고 하고 입은 세균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예. 천국 맞아요. 같은데요. 예. 그래서 세균들을 모아놓고 야 너 어디 살래? 그러면 아마 일지망이 전부 다 강남 잇몸. 8학군보다 입을 더 좋아할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네. 네. 얘네들이 그걸 타고 우리가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잇몸은 혈관으로 네. 열려져 있어서 네. 예. 바로 감염이 되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네, 네. 치매뿐만 아니라 성기능 장애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분이 자꾸 기운이 없으시고 자꾸 잠만 자려고 하시면 네. 치과에 가서 치과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비밀을 가는 게 되고요. 아니라. 실제로 그게 굉장히 많이 그래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평상시 좀 약하신 분들 네. 있잖아요. 네. 네. 심장 질환이 그 기록에 의하면 2.7배 더 많이 걸립니다. 잇몸이 잇몸 튼튼한 때문에. 사람보다. 어. 그래서 이런 그 구강 관리가 요즘 네. 예전에는 이제 치과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네. 또 이제 좀 멀고 또 무섭고 네. 그랬는데요. 맞아요. 요즘은 이제 치과에서 그 나라가 이제 발전해서 그 스캐닝도 의무가 되고 그러니까 가셔서 네. 꼭 잇몸을 들여다 보시는 게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잇몸병은 비단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과 관련이 돼 있다. 이제 이렇게 특히 그래서 남자분들은요. 예. 네. 술 드시고 나면은 술 취해가지고 이 안 닦고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주무시기 전에 꼭 이 닦고 예. 예. 현우 씨, 네? 네, 꼭 챙기세요. 이 그래서 닦기. 왕 선배님은 주무실 때 대신 해주신다고. 저는 대신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내조가. 자, 그럼 네 번째 가보죠. 자, 네 번째는요. 이 네 번째는 편두통이 잦으면 치매의 위험이 많다. 네, 하나, 아, 이건 둘, 좀 셋. 헷갈리는데? 요거는 좀 연관성이 네, 있는 게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 편두통이 같아요. 뇌니까. 요거는 같은 머리잖아요. 네. 답으로는 X고요. 네. 설명으로는 이제 O도 약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우선 편두통은 이제 기본적으로요. 예. 통이 생겨나는 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치매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만 네.
다만 그 두통이 있다고 해서 이게 네, 네. 치매 전조 증상이라든지 혹은 치매일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두통이 생겨나는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머리를 싸고 있는 근육이 아픈 경우, 신경만 아픈 경우, 혹은 종합적으로 아픈 경우, 엄마한테 혼나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생겨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왜 일부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진짜 편두통. 그러니까 한쪽만 아픈 경우를 말고요. 전조 증상이 있어서 뇌에 문제가 생겨나니까 우리가 한쪽만 아파요라는 편두통의 한 10% 정도는 뇌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눈이 아프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게 사흘씩 넘어가고 하는 이런 진짜 편두통에서는 네. 뇌 질환이 같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머리가 아픈 경우. 네, 그러니까 예. 사흘씩 가는 아주 예. 굉장한 극심한 그 예. 편두통인 경우에는 치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매에 대한 오해 진실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네.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죠? 좀 그래서 비슷한 이게 느낌이 치매인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망증인가 이런 네.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네. 하는 의미에서 네. 우리가 이제 치매와 건망증이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건망증이라는 건 단순히 기억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바로 올라오지 않는 거죠.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 자, 먼저? 기억이 자주 깜빡깜빡 혹시나도 치매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건망증 첫 번째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요건 이제 건망증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건 제가 단순히 맞춰볼까요? 네. 만나기로 했나? 한번 뜯어볼까요? 한번 뜯어볼까요? 원장님 첫 번째 거. 네. 그런 약속한 적. 그러냐? 대충 맞췄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기억을 저장해서 꺼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뇌가 하는 행위인데 네, 네. 그런 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6시에 약속이 있는데 6시가 뭐 모든 걸 몰두하다 지나간다든지 혹은 네, 네, 네. 6시인가 7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해서 치매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예. 내가 오늘 뭐가 있었는데 뭐 이 정도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건망증인데 예.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보통 5시 되면 6시에 나갈 준비를 하고 이런 어떤 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뇌가 네. 그런 준비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래서 아예 치매라고 약속 얘기합니다. 자체를 잊어버리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열쇠를 말이거든요. 어디다 뒀지? 열쇠 어디다 뒀지? 최혜정 씨는 건망증이에요. 예, 예. 예. 근데 한번 맞춰보시죠, 김민숙 씨. 열쇠가 뭐야? 어? 이게 한번 뭐- 뜯어주시죠. 열쇠를 어디다 뒀지가 아니라 진짜네요. 아니 보니까 김민숙 씨가 뭐 연구를 많이 하셨네. 네. 그러게요. 도서관에 가서 책 100권 읽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요. 열쇠가 뭐 하는 건지 아예 열쇠의 기능을 모르는. 그러니까 열쇠를 봤을 때 열쇠라는 단어나 뭐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는데요. 네.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든지 네. 이 열쇠로 금고를 연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열쇠를 들고선 문 앞에 가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예, 그러니까 이 열쇠가 이 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이걸 좌로 돌려서 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생기지 않는 슬픈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초등학교 동창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거 이제 건망증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기억이 안 나니까. 예. 이 교수님 한번 맞춰보시죠. 치매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 이름이 뭐지? 이 정도. 볼까요? 그 정도면은 상당히 유사한. 딸 이름이 기억 안 나. 네. 비슷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다 뭐 전문가신데요? 네. 아니 뭐 오늘 다 전문가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되고 깜빡깜빡하고 예. 사실 저도 좀 난감한 게 이렇게 TV에 나오고 그러면 난 동창이야 그러면서 뭐 난 만났어 그렇죠. 그런데 이름 네. 당연히 생각 안 나죠. 오래됐으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몇 번 또 만날 때까지도 이름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상적으로 늘 만나고 늘 보고 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구시죠? 누구신데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20년, 30년을 키울 딸인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뇌의 그런 구역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없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있지만 지금 상태와 그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 관한 추억을 물어보면 딸에 관한 추억들을 굉장히 재밌게 아주 행복하게 얘기하지만 예. 이 사람이 딸인지 혹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네. 자꾸 잊어먹는 경우가 그러네요. 자, 콩나물 네. 사는 걸 까먹었는데 이거 이제 주부들이 많이 네. 하시는 말씀인데 치매는 어떤 경우일까요?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콩나물이 치매는 네. 여기 왜 왔지?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갔는데. 예, 단기 기억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라고 네. 하는 게 생각하면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일관된 힘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콩나물을 사려고 다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네. 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왜 나왔지 해서 공연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다시 들어오고 네. 그러다가 어디 적어놓은 거 뭐 이런 거 보고 네, 다시 네. 콩나물 해서 다시 갔다가 네. 콩나물을 보고 다시 콩나물 가게 앞에서도 콩나물을 보고 아 콩나물을 보러 왔나 그리고 다시 가는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예. 화장실 앞에서 계속 네. 종종걸음을 치면서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예, 비슷합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나 요새 깜빡깜빡해. 자, 네. 치매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교수님? 치매 깜빡깜빡해가 아니라 그냥 깜깜이죠. 아예 볼까요? 깜깜. 자, 과연 요까지 맞추시는 기억력에 문제 없는데? 이건 뭐죠? 나 괜찮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아.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요. 단순한 네. 기억력의 부족이냐가 아니라 뇌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네. 없느냐에 관련된 있는 예. 일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설문형으로 이렇게 건망증과 치매를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 외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편한 그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저희 김미숙 씨를 상대로 좀 해볼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예. 네. 한번 자, 볼까요? 의자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자, 치매 자가 진단 가능한 특별한 재료가 뭘까요? 그런데 제가 냄새에 네. 문제가 생겨서 이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아, 진짜요? 걱정은 예.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인지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원장님. 우선 이제 집에 있는 네. 간단한 그 시료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예. 땅콩잼. 땅콩 버터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아마 땅콩 버터를 준비한 이유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냄새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땅콩 버터 있으시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한쪽 코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네. 뇌의 왼쪽, 오른쪽의 차이를 가지고 뇌에 어느 구역에 문제가 생겼느냐를 보려고 지금 하는 실험이거든요. 네. 우선 눈을 감으시고요. 멀리서부터 천천히 가서 냄새가 나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중에요. 지금 오른쪽을 막으셨으니까 왼쪽에서 할 거거든요. 아, 네. 네, 가겠습니다. 냄새가 나면 손을 드는 네. 겁니까? 안 나는데요? 냄새가 안 나나요? 지금 굉장히 가깝게 갔는데. 어떡하지? 코가 코가 막히신 건가? 네, 이쪽이 맞습니다. 네, 아니 맞는데요. 네. 어느 지점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어느 순간에 손을 지점에서. 드시라고요. 네. 다시 거리가 한번 중요해요, 해볼게요. 거리. 네. 지금 네. 자,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면서 좀 막힌 것 같은데. 네. 아, 납니다. 네. 네. 여기 요 정도고요. 네. 네. 자, 눈 뜨시고 다시 반대편으로 막아보죠. 네, 반대로 넘어가셔서. 네, 이쪽에서 네. 하겠습니다. 왼쪽과 자, 눈 오른쪽으로 감으시고요. 번갈아서. 네. 네. 네, 났습니다. 네. 오. 지금 보셨다시피 네. 양쪽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리가. 예. 냄새를 맡으시죠. 예. 네. 코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예. 치매 환자인 경우에 왼쪽 축두엽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왼쪽이 훨씬 더 가까이 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 뭐 보통 데이터로는 한 5cm 이내로 근접해서 네. 겨우 냄새를 맡게 된다. 그럴 네. 때 이건 이제 반드시 코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게 왼쪽이 5cm 정도 근접했을 때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좀 예. 비슷했어요? 네,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김민수 씨. 다행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직접 집에서 땅콩 버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네. 저희가 자가 진단부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요거는 예. 한번 본인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취미 또는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한다, 도구나 기구 사용이 서툴러졌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잘 모른다, 복잡한 재정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다, 사고로 인한 기억력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중에 2개 이상 일치하면은 좀 검사를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요거 이제 저희가 설문형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는 예. 가족의 고통인데 요번에 대해서 이제 이 교수님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가족의 가족들의 고통뿐만 고통. 아니라 네. 경제적 부담도 네.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네. 정서적인 고통도 굉장히 큰 게 보통 한 사람이
그 보통 환자를 전적으로 부양을 하기 때문에 또 예. 돌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큰데 네. 이게 병이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은 병원비부터 포함해가지고 여러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조사 결과에 나온 걸 보면 1년에 우리가 치매 어르신 한 분 모시는데 집안에서 쓰는 돈이 2,159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적은 돈 같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네. 이랬다가 뭐 요양병원에 가신다든지 요양원에 가신다면 그때는 또 비용이 또 달라지는 건데 여기는 이 한 분 모시는 것에 대한 비용만 들어간 것이지 네. 이 모시는 분이 하지 못하는 사회활동, 경제활동에 대한 비용은 또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르신이 한 677만 정도가 계신데 예. 그 가운데 3대 중증질환, 치매를 포함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한 97만 명 정도가 돼요. 맞네요. 이 97만 명을 돌보는 가족이 속한 가족이 보통 2.3명이에요. 예. 곱하기 2.3을 하면 200만이 넘어가죠. 그러네요. 여기서 예.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네. 2,200만에 가까운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 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일단 문제는 이제 가족들의 삶의 질이기도 한데 네. 한 분이 치매가 걸리시면은 이 치매 걸린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분과 함께 있는 그 가족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어르신만 계속 쳐다보는데 문제는 예. 이분이 나아지면 괜찮아요. 예. 치매는 감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 점점 나빠지시죠. 뭐 망상, 특별히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뭐 밥 안 준다 그러죠. 훔쳐갔다 그러죠. 네. 그리고 네. 나머지 가족들은 특별히 오래간만에 왔던 시누이는 또 그걸 또 믿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을 예. 하고 거기에다가 사실 이런 부분이 아까 6시간에서 9시간 말씀하셨죠? 예. 보통은 24시간입니다. 네. 24시간 옆에서 케어를 해야 되고 예. 보통 가족 중에 한 명이 그걸 담당하는데 예. 대부분은 배우자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딸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슨 일이 예. 생기는가? 이 사람의 사회활동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돌아다니시기만 하는 방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대변을 못 가리는 순간도 오고 네. 그럼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바깥 이 돌보는 주 보호자가 네, 바깥 네. 활동을 전혀 못해요. 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절로 우울증 심해지죠. 네. 우울증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예. 거의 불가능해지죠. 네. 불가능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들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예, 때문에 맞아요. 또 예.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속상한 나머지 화를 내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좀 어떤 태도로 돌봐야 될까요?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한 거고요. 네. 네.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하셔서 예. 등급을 받으시고 예. 장기 요양사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제일 중요한 건 예. 어르신 힘들다고 이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시더라도 같은 환경 유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화를 내잖아요. 예. 그 환자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네, 네. 심리적 아. 스트레스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잠시 요 어르신을 좀 돌봐주실 만한 다른 분들이 분담을 하는 게 조금씩 중요하겠네요. 제일 그죠? 중요합니다. 그분이 아, 스트레스를 좀 그렇죠. 받을 만할 때 분담. 분담을 아. 해야 또 다른 가족도 이 네, 어른 네.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 또 알기 서로가 그 때문에 고통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예. 내 스스로 혼자 삼키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네. 예. 지금 한 68% 정도는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돌보는 분들 중에 20%는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도움과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반드시 받으셔야 저는 돼요. 네. 그냥 가족이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게요. 예. 보살펴주고 계시는 가족을 항상 나쁘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정말 요즘 밥도 잘 안 주고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하는 예. 정말 본인을 네. 지켜주시는 가족을 네. 힘들게 하고 나쁘게 예. 말씀하시는 그런 점들. 네, 네, 네. 제 친구 하나는요. 네. 그래서 기억 지킴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러 증증장애 네. 여러 가지 진단을 받지 않은 네. 경증한 분이 다니시는 유치원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기관에서 찾아서 활용을 해보시는 예, 것도. 도움을 네. 받는 방법을 이렇게 찾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 원장님.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가 치매를 좀 예방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좀 알려주시죠. 그게 행복한 방법이고 건강해지는 방법인데요. 네. 예. 이제 보통 세 가지를 권하죠. 네. 예. 당연히 운동일 거고요. 운동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이 어느 정도냐. 네. 물론 뭐 늘 이렇게 운동은 많이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1분이 나시면 네. 1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시간 10분 나는 나시면 만큼. 네. 그러니까 보통 권장은 이제 땀이 날 정도의 네, 30분, 좀 네. 다리가 뻑뻑할 정도의
1시간 정도고요. 네. 예. 그다음에 생선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생선과 예. 채소.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뇌를 쓸 수 있는 독서. 네.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예.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독서가 네. 좀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뭔데요? 당연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 술, 술,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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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니까 머리에 외상이 생긴다든지 해서 조심하시고. 머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는 예. 이거는 정말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조금이라도 빨리 아시면 그걸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네,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건강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예. 주변에서 네. 잘 소통하고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여줘야지 머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숨겨져 있는 거는 좀 공개를 해주시고 끝날까요? 네. 예, 뭐죠? 요거는요. 네. 예. 침에 좋은 세 가지인데요. 네. 예, 딱딱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머리처럼 딱딱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너트 계열이죠. 땅콩. 예, 아, 땅콩, 네. 포도 뭐 이런 블루베리.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베리, 블루베리. 예, 네. 그다음에 그 강황이잖아요. 네. 네. 아. 네, 강황이 카레 이런 걸 예. 먹은 사람들이 치매가 현저히 떨어지더라 이런 예. 그 보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